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고도로 조직화된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고도로 조직화된다. B 아니고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고도로 조직화된다. B. 조직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고도로 조직화된다. B.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직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 달리 유통 조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 또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황이 변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맞고,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독점적 시장으로 형성되게 하는 요인이며 상품 간 대체 관계를 제약하여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개별성은 맞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다한 법적 규제는 부동산의 가격과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틀린 거를 먼저 찾아봐야겠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B. 교환 기능.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포함된다. 교환 기능 써보자. 교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부동산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동산 재화와 부동산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도 포함된다.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된다.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된다.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이용과 관련된 권리. 근데 이게 권리가 추상적 시장의 성격. 무형이니까 추상적 시장의 성격. 성격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된다. 근데 여기는 제외된다 했으니까 B 틀렸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비공개는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한다. 이거는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거래 행태나 사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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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비공개성은 은밀성,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래의 비공개성은 은밀성은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다.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이러한 비공개는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한다. 거래 행태나 사실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래의 비공개성은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뭐가 있나? 써볼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교환 기능, 자원 배분 기능. 기능에는 교환 기능, 자원 배분 기능, 또
또 정보 제공 기능, 가격의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가격의 창조 기능. 가격의 창조 기능. 창조하는 사람이야? 양과 질의 조절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조정하는 사람. 양과 질의 조정 기능. 리더네, 리더.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 기능.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 기능. 경쟁 기능. 경쟁도 붙일 줄 알고 부동산 대단한데.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참여자에게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맞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맞고, 부동산 시장은 입지 주체 간의 입지 경쟁에 의하여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되는 기능을 갖는다. 맞고, 다음 문제는 이자율의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틀린 거를 먼저 봐야지. 생산비의 하락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B. 생산비 하락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생산비 하락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이자율의 하락이, 이자가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지. 생산비 하락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전세금의 기회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전세금의 기회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 전세금의 기회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 투자에 따른 기회 비용의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 2차 수요가 증가한다.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간 서비스가 평수인가?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 2차 수요가 증가한다. 부동산의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 공급이 감소한다. 월세 공급이 증가한다.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 공급이 증가한다. 전세 공급을 월세 공급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증가하니까 전세금의 운용 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융당국이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하향 조정하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B. 금융당국이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지.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강화하면은 이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하지. 그럼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거래량이 줄어들지요.
금융당국이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 비율과 금융당국이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 비율 LTV와 대부 비율과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하향 조정하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그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하향 조정한다는 게 대출 규제 강화, 대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거래 가격 신고 제도, 전자계약 제도, 부동산 투자 회사의 공시 제도는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맞고, 장기 주택 저당 대출 제도가 대출이 활성화되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용이해질 것이다. 맞고, 금융당국이 주택 저당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하향 조정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지. 하향 조정하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B.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수 있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주택 등 부동산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 BTL과 BTO 방식 등 민자 유치 개발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 기능을 제고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 다음 중 부동산의 수요 공급 및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틀린 것만 먼저 찾아봐야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B.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재인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오피스텔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점이 변경돼 오피스텔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지. 근데 B 아니고 상승하고. 또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하여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B 아니지. 이제 이거.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어. 수요는 감소해. 그러면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오피스텔의 가격은 상승하지. 글로 남겨놔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이건 그냥 쓸 수 있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대체재인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도 증가한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균형점이 변경되어 오피스텔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어려운 말이고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수요가 감소가 돼. 그럼 대체제인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지? 오피스텔 사람들이 많이 사. 그럼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이 지문은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올라간다. 알겠지? 그 다음 질문. 확실히 이해했지. 어제 집에 가서 한 4시간 봤지, 동영상. 공부 다시 했어, 기본으로.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하여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하여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하여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모르니까 그냥 쓸 거야. 가계 지출 항목 중 부동산에 대하여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부동산은 고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소비에 비해 많다고, 가계 지출 중에 많다고, 금액이 크니까 그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면 다른 거는 부동산의 수요 공급 및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거는 맞지. 부동산의 공급 곡선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한 편이다. 맞지? 단기는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직 곡선이고 장기는 더 완만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 거래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 중개보수, 등기비용, 세금 등이 많이 소요된다. 맞고, 부동산은 다른 단기 수명의 상품과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수명이 기니까. 맞아. 그 다음에 주택시장 분석.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한 편이다. 아닌데.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가격이 달라지므로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주택시장은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가격이 달라지므로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가격이 달라지므로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 지문 다시.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한 편이다.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 물리적 주택 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맞고,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맞고, 주택 서비스란 주택의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용을 의미한다. 맞고, 주택 소유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주택의 양과 질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맞고. 다음 문제.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월 10일 현재 A 지역에 5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저량인데,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5만 채이다.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5만 채이다. 어디 보자. 7월 10일 현재 A 지역에 5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면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5만 채이다. 예, 한 번에 맞췄다. 주택 유량 아니고 저량. 다음 질문. 일정 시점은 저량이고 일정 기간은 유량. 어제 공부 많이 했어, 밤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맞고, 주택 유량, 일정 기간의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맞고, 주택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도 생산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맞고, 주택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저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맞고, 확실하게 알아. 지문이 5개인데 만약에 1번을 했는데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면 시험 볼 때는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2, 3, 4, 5번은 읽지 말고 바로 넘어가야 돼 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어. 다음 문제.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지. 그러면 수요도 올라가지.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가 없지만 장기에는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렇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아파트를 짓는 가격이 하락해. 그럼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가격이 싸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너무 쉬운데 이거?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가 없어. 왜냐면 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원자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단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장기에는 생산, 유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 임대료는 하락한다. 한 번 더 쐐기를 받기 위해서 한번 메모해 놓겠어. 원자재 가격. 고급진 언어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원자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단기와 장기를 파악해야 한다. 구분해서 단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단기에는 원자재 하락으로 생산 공급이
단기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 단기에는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장기에는 생산, 유량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에는 생산, 유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 임대료는 하락한다. 균형 임대료는 하락한다. 이렇게 하면 안 잊어버리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은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 임대료 변화 없음, 둘 중에 하나니까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을 찍으면 되고, 그 중에 장기에는 임대료 상승이 있고 임대료 하락이 있고 임대료 하락이 있고 변화 없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는 대로 임대료 변화 없고 장기는 임대료 하락, 이렇게 찾으면 돼요. 혹시 시간이 다음,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 에어컨을 틀고, 주택의 상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아니고, 주택의 하향 여과는 하향 여과를 얘기하는 거야.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지? 써놔야겠어요. 안 잊어버리게. 주택의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주택의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 계층이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하향 여과는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을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 이거 배울 때 하위 소득 계층, 상위 소득 계층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주택의 상향 여과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이 매입하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라고 한다. 그러면 주택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맞고, 주택 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 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고,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해 주거 입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맞고,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맞고, 다음 문제. 주택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B. 아니고,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고가 주택의 일부가 노후화되어서 하향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거든. 그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이렇게.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괄호 열고 고가 주택의 일부가 노후화되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면 고가 주택의 일부가 노후화되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 시장의 비율은 증가한다.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적급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B.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고가 주택의 일부가 노후화되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된다는 뜻인데, 그럼 전체 주택 시장에서 저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 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이라고 한다. 맞고,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넘어오는 걸 침입이라고 하더라고.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맞고,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 주택 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 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지. 그냥 가서 사는 거지, 고치지 않고. 여과 과정에서 주거 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 가구로 정의 외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주택의 여과 과정,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아니고 도심지에서 불량주택,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의 낮은 소득의 산물로서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여과 과정이라는 자원 배분의 결과물이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도심지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도심지에서 불량주택 하면 저량주택,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저량이 아니고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불량주택, 저가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의 낮은 소득의 산물로서 주택 소비자의 낮은 소득의 산물로서 주택 소비자의 낮은 소득의 산물로서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시장 실패로 볼 수 없다. 여과 과정이라는 자원 배분의 결과물이다. 여과 과정이라는 자원 배분의 결과물이다. 배분의 결과물이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고,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맞고,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요가부터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맞고,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고소득층이 유입되어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며 상향 여과 과정인데 저소득층 지역은 점차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15번.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고소득층 유입이 되어 주택의 상향 여과 과정이 계속되면 저소득층 지역은 점차 고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치입니까? 천이. 한 번에 맞췄습니다. 상향여가. 치니까 천이라고 하지.